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가의 큰손들이 빵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뉴스핌의 보도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헤지펀드 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이 이른바 빵 주식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죠. 이 주식들을 모두 팔아치웠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증시의 대장주 노릇을 했던 이 빵 주식들이 결국은 이제 급락한 배경이 됐고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애플의 주식을 전량 팔았습니다. 애플의 이제 호평을 계속했던 워런 버핏마저도 약 300만 주 정도 물량을 줄이면서 1% 정도 지분율 감소가 나타났어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자나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17만 5천 주 매도했고요. 또 억만장자 투자자인 쿠퍼만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주식을 8만 8천 주 매도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4만 7,600주를 팔았고요. 서드포인트의 경우도 넷플릭스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또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평가받는 알리바바를 자나 파트너스하고 서드포인트가 매도하면서 역시 주가 압박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이렇게 대형 주도주들을 월가의 큰 손들이 매도 공세를 펼치니까 결국 지수가 급락이 나왔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주식을 매도를 했을까요? 역시 무역전쟁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정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미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도 좀 일부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월가의 큰 손들이 앞으로도 더 경기가 좋아지고 업황이 더 좋아질 거라 그러면 과연 저렇게 전량 매도를 한 부분이 있을까? 또 애플을 그렇게 좋아했던 워런 버핏이 1%씩이나 지분을 감소시켰을까? 최소한 추가 매집은 안 해도 워런 버핏의 성격상 그냥 보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 정점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천지인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반등을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단순 수급 논리에 의해서 반등을 한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외감 느낄 필요도 없는 게 국내 증시 상황, 수급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 소외감 느낄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인지 확인을 해드리죠. 작년 주가지수 고점에서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샀어요. 그런데 무려 4.55%, 마이너스 6.57% 평균가 대비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샀을까요? 무려 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삼성물산은 1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엄청나게 매집했지만 다 손실권이라는 소리예요. 개인보다는 충분히 방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수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셀트리온하고 코덱스 200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셀트리온은 무려 2조 2,700억 정도를 샀어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22.97%입니다. 코덱스 200 마이너스 3.86%. 기관이 매매 잘했나요? 개인보다는 잘했지만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냥 방어적인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반등이 왔어도요. 자,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분 때문에 평균 매수가가 잘못 나와서 이것은 좀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9,960억, 8,400억 정도 샀는데 마이너스 23%, 23.89% 마이너스입니다. 나머지도 뭐 마이너스가 엄청 많죠.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정말 손실폭이 큽니다. 이렇게 반등이 왔어도 다 손실 구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소외감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 2600을 찍었던 그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지금 198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시점이나 요 시점에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쌍바닥 찍을 시점에 들어왔든지 외바닥에서 2000포인트 깨졌을 때 들어왔든지 그 사람들은 지금 수익권에서 회피할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전에 매매를 안 했어야죠.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물량이 없이
이 저점에서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계속 쉬고 있다가 고점에서 저점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 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손가락으로 꼽아야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뚫겨 맞았든지 아니면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더든지 둘 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의 방향만 놓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저점을 급하게 찍고 올라왔을 때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니까 쓰리바닥이 되니까 이 정도 지점에서는 주가가 빠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언제 손절하게 돼요? 이때까지 손절 못하는 겁니다. 요 라인까지는. 왜? 직전 저점이니까. 빠르게 손절하는 사람들이 요 라인 때서 손절했을 거고 요 라인 때 손절했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다가 하다 그냥 쭉 빠졌던 거고요. 그러면 손절했다고 가정할게요. 손실 보고 요 자리 깨지고 여기서 손실 보고 손절했다고 치면 어디서 들어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바닥이 확인되고 저점 올라와야지 들어올 겁니다. 이 저점이 이 단기 고점이 돌파된 요 시점 조금 키워볼까요? 요 시점에서나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점 찍고 다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들어왔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홀딩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질 때 또 손실 보고 손절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소리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계속해서 시장 참여하면서 주로 바이앤홀드 작업을 했던 사람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바이앤홀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아주 운 좋게 특정 몇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이 올라갔다면 몰라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운 좋게 테마주 저점에 잡아서 올라가서 수익 매도한 사람들, 또는 테마주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통해서 샀다 팔았다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와도 미국 지수는 지금 엄청 올라왔죠? 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25,000원을 또 찍었어요. 26,000 금끝까지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수급 논리죠. V자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펼쳐지면서 무역 협상 2달 정도 지연된다니까 아이고 뭐 큰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수급 논리로만 올라온 겁니다. 그러나 해소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역시 미국이니까 강한 겁니다. 다른 증시보다도. 그러나 경기 정점 우려는 계속 남아있는 거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 그저 돈만 뿌려대는 상황이에요. 돈만. 근데 그 현상이 어느 순간인가 이젠 진짜 침체기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급속도로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네, 그러나 시장은 분명히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파월 연준의장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빅쇼트나 국가 부도의 날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이 빅쇼트에 나왔던 내용들, 지금 미국 증시 상황과 또 중국 증시 상황, 뭐 경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시 상황보다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수는 저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실물 경기는 좋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미국이 한 달 새에 2,000여 곳이 폐업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에 대재앙이 시작했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연초부터 5주간 기준으로 해서 2018년에는 1776개 폐업, 1510개 개업인데 2019년은 어때요? 5주간 기준으로 2187개 폐업, 1411개 개업입니다. 국내 상황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국내만 불경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불경기라고. 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에
소매점들, 오프라인 소매점들은 다 작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쇼핑액을 한번 보세요. 1인당 쇼핑액이 계속 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120년 전통의 시어스가 파산했고요. 이 백화점이죠. 또 세계적인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 파산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아동용 의류업체 짐볼이 역시 파산했어요. 올 1월 달에 두 번째 파산 신청했죠. 2년간 무려 주요 40개 오프라인 업체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소리입니다. 소비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안 간다는 소리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다 구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경기가 좋다면 가성비 따지겠어요, 여러분? 트렌드가 가성비 쪽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가성비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굳이 가성비 안 따지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수익을 미래에 땡겨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미국같이 경기가 화랑이라는 쪽도 그러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12월 달에 소매 판매 결과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2% 감소입니다. 이건요, 2009년,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14년에 잠깐 마이너스 1% 찍었지만 다 반등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질 때 소매 판매점 같은 경우는요, 급락했어요. 다행히 자동차 분야가 선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만회를 한 거지, 자동차마저도 12월에 재고 떨이가 없었다 그러면 아주 12월 달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도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좋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2월 달, 3월 달에 반등 기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젠 진짜로 경기 침체기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월, 3월 달 소매 판매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하실 필요가 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제 석학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의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될 거면 분명히 유동성을 정부에서 돌리면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돌리면서 다시 그것을 받쳐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수급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급 논리를 월가의 큰 손들이 모를까요? 소로스라든지 또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그런 유동성 논리를 몰라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들을 그렇게 팔까요? 소로스는 4분기에 애플을 전량 매도했고, 워런 버핏 같은 장기 투자도 애플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몰라서 그랬겠네. 그러면 지금은 엄청난 싸움을 할 시기입니다. 누구? 경기가 나빠지니까 유동성으로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급 세력과 결국 침체기로 빠지는 경기를 대응해야 된다라는 매도 세력이 충돌하는 시기인 거예요, 계속. 그럴 충돌 시기에 누가 이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때까지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 침체기에 빠질 때는 주가의 방향도 그쪽으로 결국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지금은 잘 잡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오늘자 한 줄 요약. 양기비가 유혹해도 중심을 잡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